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왔습니다.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을 들어서면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1933년 화재로 철거되었던 돔은 1999년 내부가 비치는 투명 유리돔으로 다시 태어나 현재는 독일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의사당 입구 앞에는 작은 기념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나치에 의해 희생된 96명의 의회의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입니다. 의사당 건물과 개선문 사이에는 또 다른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나치에게 희생당한 유럽의 집시들을 위한 공원입니다. 원형의 연못은 평온한 하늘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으며 그 둘레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아우슈비츠라는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걷다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수천 개의 콘크리트 기념물들이 놓인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곳은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공원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잔혹한 인간성의 끝을 보여주며 20세기 인류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의 관을 연상시키는 2,700여 개의 잿빛 비석들은 서로 같은 크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역사의 거인들 앞에서 처음 직면한 저는 마치 난장이가 된 것 같습니다. 히틀러, 그는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독일 남부의 도시 뉘른베르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중세시대의 성벽과 성체가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히틀러는 1927년 뉘른베르크를 나치의 본거지, 즉 이념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과거 나치의 전당대회장으로 사용한 건물이 현재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틀러가 어떻게 정치적 권력을 손에 넣었으며 그리고 어떤 방법들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는 독일의 젊은 세대들이 과거 자신들의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이곳이 한때 나치의 거대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히틀러는 언론을 장악하고 온갖 선전 도구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상화시켰고 국민들은 그를 독일을 구원할 지도자라고 믿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과 같은 아리아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희생시켰습니다. 이곳의 건축물과 전당대회 사진들만 보더라도 당시 히틀러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한쪽편에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기찻길 위에서 숨져간 희생자들의 이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그들의 일상 삶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나치에게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건축적으로 이 박물관은 추방, 홀로코스트, 연속성이라는 세 개의 축이 평면을 구성하고 보이드라는 빈 공간이 수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 혐오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나치가 아리아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단한 운명을 건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보이드, 즉 천장까지 연결된 텅 빈 공간입니다. 이러한 보이드 공간은 공백의 기억이라는 전시실에서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마치 허공 속에 묻혀있는 유대인들의 숨결을 표현한 것 같은 이 전시실에는 바닥에는 두꺼운 철판을 잘라서 만든 약 10,000개의 얼굴 형상들이 깔려 있고 그 위로는 빈 공간이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얼굴 형상들을 발로 밟고 다닐 수 있는데요. 발로 밟을 때마다 철판끼리 부딪히는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들이
마치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비명처럼 허공을 울립니다. 현재의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했던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독일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는지를 알기 위해 뉘른베르크에 있는 전번 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이 된 독일은 자신들의 땅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4개의 승전국들이 재판을 집행하는 가운데 전쟁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 피고인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현장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교사들은 진지하게 과거 자신들의 조국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박물관이나 홀로코스트 기념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만을 갖고 있을까요? 모든 독일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된 채 히틀러를 따랐을까요? 독일을 여행하는 내내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매달려 달리는 기차로 유명한 부퍼탈 지역을 찾았습니다. 부퍼탈 바르멘이라는 작은 도시에는 한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나치의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있는 조형물은 나치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광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반면 그 반대쪽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히틀러를 반대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교회들은 정치권을 장악하고 독일을 하나로 연합시키려는 히틀러를 신적인 권위가 있는 그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깨어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히틀러와 나치의 만행에 반대했으며
수많은 논의를 거쳐 바른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고민들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르멘 신학선언입니다. 이 선언문을 남긴 후에 그들은 나치에 의해 독일에서 추방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중 몇몇은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교회를 가는 게 내 옆에 있기도 싫고 그 건너편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도 싫고 교회가 사회 가운데 있고 싶다고. 나치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독일은 유럽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으며 그로 인해 44년간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일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수도 베를린은 그 전체가 역사의 거대한 박물관입니다. 전쟁과 분열, 그리고 통일을 겪으면서 독일 사람들은 인간 본성의 양면을 모두 보았습니다. 모든 역사가 어두울 수 없고 또한 모든 역사가 밝은 면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밝은 면과 함께 그 어두운 면도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을 지배했고 누군가는 희생당했거나 또는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독일의 모습을 통해 역사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